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은 어떻게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늘 스스로를 믿고 페널티킥을 찰 수 있을까요? 국민 영웅 김연아 선수는 또 어떻게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연기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들 내면에 존재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성공하기 전에도 노력했지만 성공한 후에는 그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이라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는 정반대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원대한 목표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길 주저하는 사람들. 승진은 하고 싶지만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가득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의심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무려 85%가 일생에 한 번쯤은 이 자기의심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우리의 노력은 온전할 수 없고 당연히 결과도 좋을 리 없습니다. 반쯤 타담한 장작처럼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 있게 도전하고 누구와도 당당하게 대화하며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 3부분에 걸쳐 자기의심의 뿌리를 파헤치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바꾸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기의심이란 감정의 정체를 파헤쳐봅니다. 도대체 이 감정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심리학 전문가와 코치들이 실제로 사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검증된 방법을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기의심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으며 단단한 자신감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의 근원, 자기의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의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뇌의 진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 자기의심이 전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원시시대, 사냥을 나선 우리 조상 앞에 거대한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가서 대화로 풀어보자 라고 생각했다면 인류는 아마 오래전에 멸종했을 겁니다. 저 맹수를 이길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자기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도구를 만들고 함께 힘을 합치는 방법을 배우며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심은 본래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존 장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보호 장치가 때때로 과도하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 장치를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칭찬보다는 꾸중을 더 많이 들으며 자랐다면, 어린 시절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했다면 어떨까요? 옆집에는 벌써 한글을 다 뗐다는데, 친구는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면 우리 내면의 자기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병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전전두엽피질, 그 중에서도 특히 전대상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를 감지하는 오류 탐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내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적당한 자기의심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의심이 심한 사람들은 이 전대상피질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논리나 이성적인 판단 없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위험해, 잘못됐어 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죠. 이 신호를 받은 우리는 과도한 생각에 빠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과거의 실패를 곱씹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상상합니다. 과거에도 실패했으니 미래에도 분명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연인에게 했던 약속을 깜빡 잊었다고 합시다. 연인이 서운함을 내비치자 당신의 전대상피질은 즉시 비상 사이렌을 울립니다. 큰일 났어. 너는 실수를 했어. 그리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무심한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다 그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단순한 실수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파괴적인 자기의심으로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또다시 전대상피질이 작동합니다. 역시 난 창의적이지 않아. 나 같은 사람에게 승진은 무리야. 이 일은 내 능력 밖이야.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 역사 속 유명한 장군 오다 노부나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부나가는 적은 병력과 자원으로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여러 번 격파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영토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적의 군세는 아군보다 몇 배나 많았고 병사들은 모두 패배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병사들을 이끌고 한 신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며 동전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전을 던지기 전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약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는 동전을 3번 던졌고 놀랍게도 3번 모두 앞면이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이 우리의 편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보다 4배나 많은 적군을 물리치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 한 병사가 노부나가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를 도와주신 신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노부나가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동전은 양쪽 모두 앞면이 새겨진 특수 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부나가가 말했습니다. 병사들이여, 우리의 승리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바로 그대들 자신의 믿음과 용기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그저 그대들 내면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우기 위해 동전을 던졌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혼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우리의 자신감을 좀먹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둘째,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네 하며 동조만 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내 인생은 그냥 이대로 그럭저럭 살면 돼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함입니다. 넷째, 자기 사랑의 부족입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다음 날이면 자신의 수천 가지 단점을 찾아내며 죄책감과 자기의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소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이거 해도 될까? 라며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는 습관입니다. 여섯째,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나는 한 번 실패했으니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입니다. 일곱째, 꿈과 목표가 생겨도 나중에 하지, 누군가 도와주면 그때 시작하지라며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바로 당신의 자신감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만약 이 습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뇌를 재설계하여 자기의심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바꿔줄 검증된 방법. 바로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심리학자, 코치, 운동선수 등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자신감을 완전히 정복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만약 내가 말을 더듬거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당신이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신감 없이 말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처음의 생각이 더욱 강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는 여러 기술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평생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3개의 열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번스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그의 유명한 저서 필링굿에도 소개된 핵심 도구입니다. 이름처럼 이 기법은 3개의 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은 부정적 생각, 두 번째 열은 인지적 왜곡, 세 번째 열은 합리적 반응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첫 번째 열에 적는 것입니다. 마치 방에서 계속 나쁜 냄새가 날 때 방향제를 뿌리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냄새의 근원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기의심의 근원, 즉 구체적인 부정적 생각을 정확히 찾아내어 종이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망신을 당할 거야. 또는 이번에 취업에 실패했으니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을 적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 기법의 핵심인 인지적 왜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된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생각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일화를 들려드리죠. 저는 어두운 밤 혼자 방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방에 들어가기 전 침대 밑과 화장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화장실에 누가 숨어 있지? 라며 장난스럽게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뒤에서 사람의 팔과 다리처럼 보이는 형체가 저를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문 뒤 옷걸이에 걸려있던 제 옷과 바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의 두려움이라는 렌즈는 그것을 무서운 침입자로 왜곡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자기의심은 바로 이런 인지적 왜곡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인지적 왜곡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마음이 어떤 패턴으로 당신을 속이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흑백 논리적 사고, 세상을 성공 아니면 실패, 완벽 아니면 쓰레기처럼 극단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못 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와 같은 생각입니다. 과잉 일반화, 한두 번의 부정적인 경험을 근거로 삶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한 번 연애에 실패했으니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할 거야. 정신적 여과, 긍정적인 것들은 모두 걸러내고 오직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9가지 칭찬을 듣고도 한 가지 비판에만 꽂혀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는 경우입니다. 의미 축소 및 확대, 자신의 실수는 엄청나게 부풀리고 자신의 성공은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며 축소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론, 충분한 근거 없이 부정적인 결론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독심술의 오류, 예언자의 오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왜곡에 해당하는지 볼까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망신을 당할 거야는 근거 없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성급한 결론입니다. 이번에 취업에 실패했으니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는 한 번의 실패를 인생 전체로 확대하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어떤 왜곡에 빠져 있는지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왜곡된 생각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열인 합리적 반응을 적을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고양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마치 법정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당신, 이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망신을 당할 거야라는 생각에 대해 어떤 합리적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준비뿐이다. 나는 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 설령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들은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셋째, 오히려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무대에 설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적어도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 넷째, 이것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몇 번의 실수를 통해 나는 결국 더 나은 발표자가 될 것이다. 이번 취업 실패로 나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는 어떻게 반박할까요? 첫째, 한 번의 거절이 내 모든 능력과 가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상황을 과잉 일반화하고 있다. 둘째, 요즘 취업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다. 수많은 지원자 중 한 명이 탈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셋째,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열 기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 앉아 당신을 괴롭히는 자기의심을 종이 위에 꺼내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인지적 왜곡에 빠져 있는지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박을 적어보세요.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작은 자기의심이라면 7일, 뿌리 깊은 문제라면 21일 동안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작은 도전이 모여 거대한 자신감을 이룹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당신처럼 용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희망의 씨앗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평안과 축복이